최근 연구들을 보면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망률이 높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게 약 대신 영양제로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게 문제고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 이상량으로 항산화제를 섭취하면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금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PD님, 저 비타민C 먹고 있었어요. 원장님도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군요. 저도 사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픈 데도 많고 해서 영양제를 잘 챙겨 먹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 PD님은 영양제 몇 개 정도 드세요? 저는 하루에 8개에서 10개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네? 안 돼요 PD님, 너무 많아요. 좀 줄이셔야겠는데요. 제가 피로 증상이 심해서 필요한 영양제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던데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PD님 일단 나이가 40대신데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오늘은 영양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는 건 추천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기본적으로 영양제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 나온 약이 아니거든요. 한계가 명확해요. 저도 환자분들이 영양제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습니다. 환자분들은 명확하게 어디가 아프셔서 저한테 오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 이걸 먹는다고 이 질환이 낫지는 않습니다 라고 꼭 말씀드려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냐면 영양제는 카테고리를 나눌 때 건강보조식품에 해당되는데요. 말 그대로 보조식품일 뿐이지 영양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영양제가 효과가 그렇게 좋으면 영양제가 아니고 약이었겠죠. 그러니까 태생부터 영양제는 효과가 그렇게 강력할 수가 없습니다. 효과가 강력하면 보조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게 약 대신 영양제로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게 문제고요. 우리 PD님처럼요. 유튜브나 방송 혹은 광고에서 뭐뭐 먹고 다 나았어요. 이런 거는 거의 다 사기예요. 정말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영양제를 워낙 많이 찾다 보니까 대학들이나 연구기관들에서도 연구를 많이 진행하는데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망률이 높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영양제로 먹기보다는 과일이나 채소 등 신선한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몸이 아예 건강하고 멀쩡한 분들은 뭐 영양제 좀 먹는다고 몸에 크게 해가 되지는 않으니까 괜찮은데요. 영양제를 꼼꼼하게 챙겨 드시는 분들이 또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러시거든요. 특히 질병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나이가 고령이시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워낙 영양제 쪽이 마케팅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영양제가 무용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식습관과 수면 습관, 또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된 환경에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흔하지 않던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적당량 섭취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제 나 좀 챙겨 드신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PD님처럼 서랍이나 탁자에 영양제를 막 10개, 20, 30개씩 쌓아놓고 하루에 10개 이상씩 드시거든요. 이런 건 건강에 아주 위험한 행동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어떤 걸 드시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하루에 기본적으로 5개 이상 드신다고 하시면 좀 드시는 영양제가 과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원장님, 저는 영양제를 안 먹으면 힘이 안 나는데 그럼 어떡하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은데 특정 성분이 없어도 비쌀수록 이 효과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고 힘이 나는 건요, 음식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3대 영양소가 소화되면서 이게 잘게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영양소들이 몸에 흡수돼서 ATP라고 하는 인체 에너지도 만들고 그 에너지로 근육도 쓰고 머리도 쓰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힘이 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단일 영양소가 아니고요.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적절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밥을 제때제때 잘 먹어야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특정 영양소가 결핍되면 나타나는 질병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타민 A가 결핍되면 어두운 곳에서 눈이 잘 안 보인다거나, 좀 몸이 건조해진다거나, 아니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이 생겨서 잇몸에 피가 나기도 하고요. 칼슘이 결핍되면 뼈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이 생기거나 저림, 경련과 같은 신경계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증상들은 예전에 음식도 잘 못 챙겨 먹고 또 지금보다 육체 노동을 많이 하고 노동 시간도 훨씬 길었던 시대에 나타난 질환들이고요.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또 여기저기 먹을 게 오히려 널린 지금은 흔하지 않습니다. 피디님 주위에 괴혈병 생겼다는 분 본 적 있으세요? 간혹 너무 일만 하고 집에만 있어서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은 가끔 있으시죠?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체력이 약해졌다, 힘이 없는 것 같다, 이건 단일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영양제 하나만 먹고 갑자기 힘이 솟는다, 이건 거의 심리 상태에 의존하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양제를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식사를 잘 못 챙겨 드시거든요. 그래서 영양제 효과가 더 크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영양제보다는 밥을 잘 먹으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피곤하고 힘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제때제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가공식품이나 액상과당 같은 영양소가 낮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구체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영양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주 많죠. 어떤 영양제는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은 3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노화를 예방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비타민 E가 노화를 예방하는 게 무슨 원리냐면요.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나옵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가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작업을 하면 기계를 돌리면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생기잖아요. 아니면 자동차는 연료를 먹고 나면 연기를 내뿜고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산화 스트레스가 과도하면 인체에서 노화를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이는 게 항산화제의 역할인데요. 근데 이 산화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체 대사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는 신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 운동은 많이 하고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나오겠죠. 이런 분들은 항산화제를 좀 드시는 게 좋아요. 운동선수들이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일반인에 비해 활동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산화 스트레스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봉주 선수 같은 분들이 대표적이죠. 반면에 운동을 전혀 안 하고 나는 매일 앉아있고 활동도 별로 안 한다? 이런 분들은 항산화제를 드시면 안 돼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애당초 없는데 항산화제를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항산화제를 과도하게 드시면 문제가 생기는데 필요 이상량으로 항산화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독성을 유발하거든요. 비타민 E를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이 암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가 있는데요. 29,000명 이상의 남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에게서 폐암의 발병률이 18%나 증가했음을 확인했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타민 E 고용량 복용군에서 전립선암이 더 발생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비타민 E를 무조건 많이 드신다고 해서 암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특정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항산화제가 독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활동을 많이 하시거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E를 좀 챙겨 드시면 좋고요. 저도 거의 운동을 매일 하다 보니까 항산화제는 좀 먹거든요. 아까 비타민 C 먹는 것처럼요. 오히려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은 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황산화제. 노화 예방에 좋은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암을 유발시키기도 하는군요, 원장님. 그러면 그 다음으로 조심해야 될 영양제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철분입니다. 철분이란 적혈구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이에요.
철분 수치가 낮아지면 철결핍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임산부들이나 여성분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시거나 할 때 내가 빈혈인가 하고 철분을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 철분은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정말 그대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철분이 필요 이상으로 체내에 들어오면 이게 배출이 안 되고 축적되거든요. 그러면 철분 과부하가 돼서 간이나 신장, 췌장 등 장기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심장병, 당뇨병, 간경병과 같은 중증 질환을 일으키기도 해요. 또 구토, 변비, 설사와 같은 위장장애를 일으키거나 변의 색이 검게 변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이나 폐경이 지난 여성분들은 철분이 결핍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굳이 철분 보충제를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철분이 부족한 것 같다? 이건 주관적인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지럼증이 있다고 해서 이게 빈혈 때문인지 또 이게 철결핍성 빈혈인지 알 수 없어요. 어지럼증은 빈혈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석증 때문일 수도 있고요. 뇌혈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심지어 척추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지럽다고 빈혈 같다고 해서 철분 보충제를 드시면 안 되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 철분 수치가 정상보다 낮을 경우에만 적정 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임산부들이나 다이어트를 극단적으로 하셔서 영양결핍이 있으신 분들이 철분이 부족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드시면 좀 좋겠죠? 그리고 굳이 철분 보충제를 드실 필요 없이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필요량을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나 계란에도 많고요. 또 콩, 통곡물, 견과류에도 철이 풍부합니다. 만약 철분 보충제를 드신다면 카페인이나 칼슘을 같이 섭취하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피하셔야 하고요. 식품으로 드실 때는 고기와 채소를 골고루 드셔서 다양한 종류의 철분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군요. 여성분들이 철분을 많이 챙겨 드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심장병을 일으킨다니 놀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챙겨 드시고 계신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주의해야 될 영양제는 무엇인가요, 원장님? 세 번째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거나 아니면 어디 다쳐서 골절이 있으시거나 또 아이들, 키 크라고 칼슘을 따로 보충제로 챙겨 드시는데요. 이 칼슘은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결석이 생길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칼슘 섭취가 과다하면 신장에서 이 칼슘이 축적되는데 이게 결석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요로결석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통증이 아주 극심합니다. 또 칼슘을 고용량으로 복용 시에는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켜서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고요. 위장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른 영양소도 마찬가지인데 칼슘은 특히 보충제보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평소 식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칼슘 섭취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서양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이 대표적으로 우유, 치즈, 요거트 이런 애들이에요. 이게 서양인의 주식이죠. 그래서 서양인들은 기본적으로 칼슘 섭취량이 많습니다. 칼슘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800에서 100mg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적인 식사를 보면 칼슘이 한 500mg 정도 들어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서양인에 비해서는 칼슘을 조금 덜 먹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평균치고요. 사람마다 식습관이 많이 달라서 한국인 분들도 우유, 치즈, 요거트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평소에 이미 먹고 있는 분들은 굳이 칼슘 보충제를 드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칼슘을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결석도 생기고 위장장애도 생기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나는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우유 이런 거 몸에 잘 안 맞아서 안 먹는다. 요거트 유제품 별로 안 좋아한다. 그리고 식사를 한식 위주로 한다. 근데 뼈가 좀 약한 편이다. 혹은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칼슘을 하루에 400에서 500mg 정도는 드셔도 좋겠죠. 대신 절대 고용량을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이 드신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은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영양제 3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영양제를 잘 섭취하면 도움이 되지만
또 너무 의존하거나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건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랍니다. 다음번에는 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영양제 3가지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